개선, 생명 나눔에 대한 이해, 생명 나눔의 중요성과 가치 이해. 이분들을 기억하십니까?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생명 나눔을 통해 누군가에게 제2의 삶을 선물한 기증자라는 점입니다. 최효삼님은 2007년 복싱 경기 도중에 쓰러져 뇌사 판정을 받았고 가족의 동의하에 각막 2개, 신장 2개, 간, 심장 등 6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였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2009년 선종 당시 마지막까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각막 기증을 하셨고 2명에게 새로운 빛을 선사하셨죠. 배우 김성민님은 2016년 부부싸움 뒤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뇌사 판정을 받았고 신장, 간, 각막 등 5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였습니다. 유명인만 기증한 것은 아닙니다. 손수레를 끌던 할머니를 돕다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져 7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김선원 군과 7명의 또래 아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한 9살 제주소년 고홍준 군 등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많은 기증자가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숭고한 선택, 생명 나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한 생명 나눔. 여러분은 생명 나눔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생명 나눔의 세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이식 대기자, 기증 자유가족, 이식 수혜자의 삶을 통해 생명 나눔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생명 나눔의 세계를 함께 알아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마스코트 나눔이, 그리고 얘는 제 친구 이음이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기다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성취의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와 같은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생명 나눔의 세계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뿐이지만 생명 나눔 세계에서는 하나의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릴레이처럼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생명 나눔의 세계에는 이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식 대기자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생명의 일부를 다른 아픈 이에게 나눠준 기증자, 그리고 누군가의 기증으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이식 수혜자가 있어요.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분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분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생명 나눔의 가치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시간이 됐네요. 제일 첫 번째로 이식만이 유일한 치료법인 이식 대기자분을 만나러 가볼게요. 여러분, 저를 따라오세요. 말기 신부전증을 앓는 윤태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콩팥 기능이 상실돼서 대복막으로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 자체가 네. 이렇게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 힘들겠어요. 계속 투석을 받으셔야 되고. 네. 아무래도 불편하죠. 자는 것도 우선 이게 신부전이면 우선 불면증도 같이 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는 것도 힘들고, 이제 복막 같은 경우는 하루에 4번씩 해야 되니까 6시간마다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직장 생활도 좀 힘들고, 뭐 어디 여행 가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아무래도 불편하지만 생활 반경이 더 좁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불편한 게 되게 많죠. 15살 때부터 앓기 시작한 병은 신부전이 되어 20년이 훌쩍 넘도록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인생에 한번 진짜 이식이 되면 인생 한번 진짜 제대로 살아보죠. 진짜 평범하지만 진짜 제대로 한번 살아보죠. 그런 기회가 없었으니까. 사모님은 언제가 제일 좀 안타까우세요? 네, 이 사람이 딴 사람들보다 이게 합병증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하지 불안증 때문에 밤에 거의 잠을 편히 자더라도 한두 시간, 네, 그 정도밖에 못 자니까 편하게 누워서 자는 모습 보는 게 제 가장 큰 희망입니다. 아이들은 전에 왔었어요? 네, 어제 왔었어요. 네. 뭐래요? 아이들한테 그래도 고마운 게 네, 아버지가 남들처럼 다 못해주는데도 애들이 얼굴에 그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애들만 보면 그래도 항상 이렇게 웃게 되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게 고마워요. 항상 밝은 애들이라 그게 되게 기분 좋아요. 힘이 돼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 네. 질병으로 인해 우리 몸속의 장기가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때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장기이식뿐이에요. 방금 영상을 통해 만난 윤태가님의 소망은 평범한 삶을 살아보는 거라고 해요. 장기 부전으로 인해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이식 대기자에게는 일반인들이 누리는 평범한 삶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윤태가님과 같은 이식 대기자분들이 2020년 6월 기준으로 41,262명이나 있으며 안타깝게도 하루 평균 약 6명 정도가 이식을 받지 못해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번에는 생명나눔에서 가장 중요한 기증자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분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 명의 생명을 구하고 간 우리 사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박용관 상병은 2019년 1월 휴가를 나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불의의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고 5명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했어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기적 중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일이 있을까요? 한 명의 숭고한 나눔이 5명의 생명으로 이어진 기적과도 같은 생명의 릴레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비록 박용관 상병은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생명을 나누어준 5명의 몸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사람은 누군가가 기증한 건강한 장기를 이식받아 2번째 삶을 살고 있는 이식 수혜자예요. 이분 또한 기증자가 없었다면 여전히 이식을 기다리고 있거나 생을 마감하셨을 거예요. 과연 이분의 삶은 이식을 받은 후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함께 확인하러 가볼게요. 이식 수혜자 송기동님은 2011년 성악을 가르치는 교수로서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폐섬유화 진단을 받으셨어요. 2018년 1월 오랜 기다림 끝에 운이 좋게 누군가의 기증으로 건강한 폐를 이식받을 수 있었고 긴 병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폐 이식 전에는 계단 한두 개 오르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이식 후에는 건강을 되찾아 다시 강단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송기동님에게는 두 번째 삶이나 다름없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생명 나눔 세계의 이식 대기자, 기증자, 이식 수혜자를 만나봤는데요. 이분들의 삶을 살펴보신 여러분은 지금 생명 나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살고 있는 이식 대기자. 생의 마지막 순간 숭고한 나눔으로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한 기증자. 그리고 기증자의 생명을 이어받아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이식 수혜자. 이 모두가 나 또는 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생명 나눔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일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저와 함께 1차 시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1차 시를 마무리 짓기 전에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편지가 있어서 영상과 함께 내용을 전달드리며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편안히 감상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2차 시에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이만 물러갈게요. 또 만나요, 여러분.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t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본 교육 영상에 삽입된 영상들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유튜브 공식 페이지에서 풀 영상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릴레이. 생명 나눔 바로 알기. 생명 나눔 바로 알기. 저는 날씨 정보를 전달하는 기상캐스터입니다. 그리고 저는 심장 이식을 통해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는 수혜자입니다. 오수진 기상캐스터의 생명 나눔 이야기. 2018년 감기인 줄 알고 약을 먹었으나 효과가 없어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그러나 병명은 감기가 아니라 심장이 확장되어 심장 기능이 계속 저하되는 확장성 심근병증이었죠. 수일 내로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의식을 잃은 채 기계장치에 의존하여 겨우 목숨을 유지하였고, 저와 제 가족들은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로부터 나흘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저와 DNA가 무려 90%나 일치하는 기증자가 나타났고, 저는 기증자의 심장을 이식받아 제2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게 심장과 함께 새 삶을 선물해 주신 기증자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기적적으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받았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식을 기다리며 힘들어하시는 분을 위해 기증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의 기증이 또 다른 긍정적인 영향으로 퍼질 수 있도록 꼭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수진 기상캐스터는 2020년 7월 기증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인 코다의 홍보대사로 임명되어 기증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생명나눔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되어 희망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통해 생명나눔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뇌사와 식물인간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명나눔 바로 알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저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은 생명나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퀴즈로 시작하려고 해요. 이 포스터들은 무엇에 대한 광고일까요? 무슨 광고인지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위 광고들은 모두 생명나눔을 소재로 한 광고랍니다. 첫 번째 포스터는 광고 천재라는 별명을 가진 크리에이티브 이재석 씨의 작품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천지창조라는 예술작품을 패러디해서 만든 광고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다른 누군가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생명나눔의 특성을 잘 표현한 광고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포스터는 브라질 장기이식협회에서 생명나눔의 숭고함을 알리기 위해 만든 광고로 해상구조대원이 여러 명의 목숨을 구한 것처럼 누구나 기증을 통해 여러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마지막 포스터는 장기기증센터에서 진행한 공익 광고로 이식을 받은 수혜자가 기증을 해주신 분의 영혼을 따뜻하게 끌어안고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나눠주신 분에 대한 이식 수혜자의 감사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잠깐 동안 생명나눔에 대한 세계의 광고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생명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생명나눔에 대한 광고 영상이나 홍보물을 접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온라인을 통해 생명나눔과 관련하여 잘못되었거나 일부 부정확한 정보들로 인해 생명나눔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생명나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잘못 알려진 사실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생명나눔은 건강하게 살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거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장기기증, 인체조직기증, 안구기증 등이 있어요. 질병 또는 사고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 몸의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학적으로는 장기부전이라고 해요. 장기부전 환자의 경우 유일한 치료법은 장기이식뿐이에요. 이들이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생명 나눔이 꼭 필요해요. 지금 보시는 사진 속 아이는 간담도 폐쇄증으로 배에 물이 차올라 목숨이 위태로웠지만 누군가가 기증한 간을 이식받아
건강하게 회복한 케이스예요. 생명 나눔의 기적이 느껴지시나요? 이처럼 생명 나눔은 생명이 위태로운 여러 환자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나눔이에요. 생명 나눔을 통해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2020년 기준으로 무려 41,262명이 이식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식 대기 중에 하루 평균 6명이 안타깝게 사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식을 기다리는 도중에 사망하는 이유는 바로 국내 기증자 수가 매우 적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기증 선진국인 스페인, 미국 등은 인구 100만 명당 뇌사 기증자 수가 각각 48.9명, 36.88명으로 8.68명을 기록한 우리나라에 비해 4배에서 6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유럽, 미국과는 달리 기증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아 기증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답니다. 생명 나눔이 가치 있고 중요한 이유는 한 사람의 기증으로 여러 명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장기 기증으로 최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또 다른 나눔인 인체 조직 기증을 통해 최대 100명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해 줄 수 있어요.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첫걸음은 바로 생명 나눔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저 나눔이와 함께 생명 나눔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장기 기증은 생존 시 신장 한 개와 간이나 폐의 일부를, 뇌사 시 심장, 폐, 간, 췌장 및 췌도, 신장, 소장 등을, 사후에는 안구를 기증하는 것을 말해요. 특히 뇌사 시 장기 기증은 한 사람이 최대 9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뇌사 시 장기 기증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어요. 뇌사란 뇌질환 또는 사고로 인해 심각한 뇌손상을 받아 모든 기능이 소실된 상태를 말해요. 뇌사가 되면 어떠한 외부 자극에도 반응할 수 없고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해서 인공호흡기를 통해 숨을 쉬어요. 그리고 어떤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수주 이내의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되죠. 뇌사 상태에서는 산소 호흡기의 도움으로 일시적으로 장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만약 심장이 멈추게 되면 다른 장기에도 곧 손상이 와서 기증을 할 수 없게 돼요. 따라서 뇌사 상태일지라도 적절한 시점에 기증을 결정하지 않으면 장기가 손상되어 기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답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인간을 뇌사로 혼동하시곤 하는데 식물인간과 뇌사는 의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요. 식물인간의 경우 대뇌는 손상되었지만 뇌간은 살아있어 자발 호흡이 가능하며 외부 음식물 공급을 통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뇌사 상태는 대뇌와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가 손상되어서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식물인간은 장기 기증을 할 수 없고 뇌사 상태에서만 기증이 가능하답니다. 뇌사 또는 사후에는 피부나 뼈, 심장 판막 등을 나누어지는 인체 조직 기증을 할 수 있어요. 기증된 인체 조직은 화상이나 골육종을 앓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쓰여요. 인체 조직 기증은 한 명의 기증으로 최대 100명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할 수 있지만 기증자가 너무 적어 대부분의 조직제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수입된 조직제는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증이 늘어나야만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기증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기증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궁금하시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기증의 과정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기증 과정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준비했어요. 함께 감상해 볼까요? 그래서 지원군의 상태는 식물인간과는 다른 뇌사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뇌관이 손상되지 않은 식물인간은 자발 호흡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드님은 뇌사 상태로 어떠한 치료를 해도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정말 유감입니다. 병원에서는 장기 기증이 가능한 뇌사자가 발생하면 공공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신고해야 하고 이후 장기 구득 코디네이터가 와서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네, 만나볼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나온 코디네이터 한유라라고 합니다. 아, 네. 말씀 들었어요. 저희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으면 방문해서 환자분을 살피고 보호자들에게 장기기증이라는 또 다른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 장기기증은 뇌사시에만 가능한 아주 특별한 다른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다 이해하진 못해도 가족분들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족분들께서 장기기증을 선택해 주신다면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해 고통을 겪는 분들을 구할 수 있답니다. 지원 씨는 치료를 받아도 살아날 수 없지만 장기를 기다리는 분들은 이식만 받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절대 강요나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저 장기기증이라는 또 하나의 선택이 있고 이 선택으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엄마, 나 다 나으면 같이 놀이동산 가는 거다. 알았지? 알았지?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기증자가 나타날 거야. 건강해지면 꼭 놀러 가자. 기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함께 할게요. 이제 2차례의 뇌파 검사와 뇌사 판정 위원회를 거쳐 신중하게 뇌사 판정을 결정하고요. 그 후에 수혜자들이 선정되면 각 병원의 의료진이 협의하여 수술을 진행하게 돼요. 만약 기증자분의 가족 중 이식 대기자가 있다면 이식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약간의 가산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지원님의 추도사를 낭독하겠습니다.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제 기증 과정은 뇌사로 추정되는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연락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에는 모든 기증 과정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코디네이터가 관리한답니다.
이것으로 오늘 학습할 내용을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셨는지 퀴즈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신 있으시죠? 다 맞춰주세요, 여러분. 퀴즈까지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이번 학습으로 평소 궁금하셨거나 잘 모르고 있던 부분이 모두 해결되셨나요? 당장은 남의 일처럼 느껴져 관심이 없으실지도 모르지만 생명 나눔은 나와 내 가족의 일이 될 수 있어요. 나 또는 내 가족에게 갑자기 생명 나눔과 관련된 일이 일어났을 때 만약 우리가 오늘 학습했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기증자 예우와 기증 희망 등록 절차를 알아볼게요.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생명의 릴레이 기증자 예우와 기증 희망 등록 기증자 예우와 기증 희망 등록 재물이나 재능을 나누는 일과 달리 생명을 나누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나눔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에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결정을 내려주신 기증자 및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의 사랑이었고 누군가의 그리움이 김애인님께서 오늘 이 땅에 사랑의 꽃을 들고 떠났습니다. 고인이 주신 나눔의 사랑이 더욱 널리 퍼지게 해주시고 가시는 길에 평안과 안식이 있으시게 빕니다.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바로 네네네네. 네, 지금 아드님께서 지금 이제 기증 수술 잘 마치시고, 예, 지금 이제 장례식장으로 출발하셨거든요. 네, 한 11시 정도면은 도착을 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 학습의 주제는 생애 마지막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가신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증 희망 등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생명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증자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예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명 나눔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인 기증 희망 등록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훌륭한 일을 해낸 사람을 영웅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타인의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 영웅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죠. 생명 나눔을 실천한 기증자 또한 다른 이의 생명을 구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숭고한 나눔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 기증자에게는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스레 예우를 갖춰야겠죠? 국가에서는 기증자 예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주요 기증자 예우에는 유가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기증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 행사가 있답니다. 지금 바로 생명을 나눌 순 없지만 우리도 생명 나눔 운동에 동참하여 힘을 보탤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기증 희망 등록을 하는 거예요. 기증 희망 등록은 내가 뇌사 상태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시 다른 이를 위해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숭고한 나눔을 실천하신 기증자가
어떤 예우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기증 희망 등록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통해 기증을 실천하신 기증자와 그 가족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며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기증 희망 등록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명 나눔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나눔이자 사랑이에요. 생명이 위태로운 누군가를 위해 최고의 나눔과 사랑을 실천한 기증자분에게 국가에서는 어떤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기증을 하고 나면 장례 절차 진행, 사망 신고 등 많은 일이 산재해 있는데 유가족들은 슬픔으로 인해 정신이 없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서부터 심리적 지원까지 유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기증자 예우 및 가족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장례 사후 행정 절차에 대한 안내와 장례식장 이송 지원, 유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 상담 등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감사와 존경을 담아 고인을 함께 기억하는 추모 행사 및 자조 모임도 있는데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진행하는 행사라 더욱 의미가 있어요.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갑작스럽게 가족과 사별해야 하는 기증자의 유가족은 정서적으로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복잡한 장례 및 사후 행정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전문 사회복지사가 장례 및 사후 행정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를 드리며 필요한 경우 관공서나 장례식장에 동행하여 행정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기증이 완료되면 정성스레 수술 부위를 봉합한 후 장례식장으로 모셔다 드리는데요. 기증한 병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 미리 장례식장과 연계하여 안내하고 동행해드리며 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장례식장까지 모셔다 드리고 있어요. 이송 시에는 기증원과 계약한 전담 이송기관이 끝까지 예를 갖추어 기증자를 모신답니다. 기증 후 장례까지 완료된 후에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것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증자 유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한 슬픔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있기 마련인데요. 그때 홀로 견디는 것이 무척 힘이 들기 때문에 기증원에서는 유가족의 심리치유 및 정서적 지지 서비스와 기증자 앨범, 슬픔 극복 도서 등의 애도물품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와 더불어 1년간 기증한 분들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지역별 추모 행사를 열고 있어요. 기증자의 숭고한 나눔을 기리고 기증을 실천한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자리인데요. 같은 아픔을 겪은 유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픔을 치유하는 효과도 있어요. 추모 행사 외에도 주기적으로 자조 모임을 통해 유가족이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답니다. 기증자 유가족의 상처 치유에 큰 도움이 되는 특별한 합창단이 있는데요. 바로 생명의 소리 합창단이에요. 이 합창단은 기증자 유가족과 이식 수혜자, 의료진 등이 함께 참여하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합창단인데요. 함께 합창단 활동을 하며 수혜자는 기증자 유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유가족은 기증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 수혜자를 보며 위로를 받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가 하나가 되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슬픔을 겪게 되는데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위해 기증 과정 및 기증 후에도 곁에서 힘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기증자의 유가족분은 기증 과정 및 기증 후 예우와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실제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2018년도에 갑작스레 아들이 뇌출혈로 인해 뇌사 판정을 받아 기증을 결정하신 성박일림 부부의 인터뷰인데요. 유가족이 기증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직접 들어볼게요. 유가족 인터뷰는 의학 유튜버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닥터 프렌즈 의사 선생님 세 분께서 해주셨답니다. 요즘 많이들 걱정도 하셨던 부분이 내가 혹시 뭐 사고를 당해서 내가 장기 조직을 기증하거나 아니면 내 가족이 기증을 했을 때 사후 어떤 뒤처리나 예우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좀 그 부분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가족 분들 입장에서 혹시 뭐 그런 모든 것이 친절하고 다 진짜 만족했어요.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은 심정이 있었으니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복지사가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는 이제 워낙 유가족의 그런 슬픔이나 그 사정을 다 아시니까 이런 쪽에 신경 쓰실 겨를이 없는 줄 아시고 알아서 아무 생각이 그러니까요. 유가족의 인터뷰를 들어보니 과정마다 섬세한 배려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는 기증 과정에서 가족들이 혹여라도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기증자 예우와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통해 다른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나눔을 실천하신 기증자 및 그 가족들에게 예우를 갖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께서는 생명 나눔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학습하셨는데요. 이미 알고 있던 내용도 있을 것이고 잘못 알고 있던 내용이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도 있을 거예요. 학습을 통해 생명 나눔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되셨나요? 정확하게 알게 되셨다고요? 제가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네요. 그러면 생명 나눔 운동에 동참해 주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의향은 있는데 방법을 잘 모르신다고요? 생명 나눔 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바로 기증 희망 등록을 하는 것인데요. 기증 희망 등록은 말 그대로 기증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일 뿐, 실제 기증은 내가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또는 사망했을 시에만 가능하답니다. 또한 기증 희망 등록을 했다고 해서 기증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증 시점에는 반드시 가족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요. 우리나라에서 기증 희망 서약을 하신 분은 얼마나 될까요?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장기 조직 기증을 희망하시는 분은 약 200만 명 정도인데요. 전체 인구의 약 4% 정도예요. 기증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기증 희망 서약률이 50%를 넘는다고 하니 비교가 되는데요. 매년 우리나라의 서약자는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평소에 기증 희망 등록을 하고 싶었는데 등록처나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실천 부탁드려요.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제가 특별히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 찾아가 기증희망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을 만나 인터뷰했으니까 집중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홍보팀에서 일하고 있는 박다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제가 기증희망 등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기증희망 등록 신청을 하고 싶으시면 먼저 이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눔이는 어디서 오셨어요? 에이, 저 모르세요?
저 대회의실에서 맨날 자고 먹고 다 하는데. 제가 잠깐 잊었네요. 나눔이처럼 이렇게 기증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기증희망 등록 신청도 가능하신데요. 기증원 말고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지정한 병원, 보건소와 같은 전국 400여 곳에서 기증희망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400여 곳이나요? 그럼 전국 어디서나 등록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네! 먼저 나눔이처럼 이렇게 직접 방문하시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온라인과 우편 등록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세요. 먼저 나눔이가 설명하는 온라인 영상부터 한번 볼까요? 보시죠. 먼저 검색창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을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기증희망 등록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친 뒤에 인적 사항 및 등록 정보를 작성합니다. 기증 형태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입력하고 기증 희망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짜잔! 기증 희망 등록이 완료됩니다. 우와, 아주 간단하네요. 나눔이 목소리로 들으니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걸요?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세요. 먼저 이 신청서를 전화로 요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나눔이가 한번 전화로 요청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장기조직 기증희망 등록을 하고 싶은데요.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나요? 신청서를 받아볼 주소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 할게요. 벌써 우편이 도착했다고요? 그럼 지금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왔나? 와! 장기기증 증서가 왔네? 팀장님! 가져왔어요. 1층이라 금방 오던데요? 그럼 이제 같이 한번 적어볼까요? 네! 여기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쓰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먼저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실 때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적어주셔야 돼요. 혹시 나중에 내가 기증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희망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기증 형태 칸이 3개가 있는데 어떻게 체크하면 될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신장과 간장 같은 장기랑 뼈, 연골 같은 조직, 그리고 안구 총 3가지 기증 형태가 있는데요. 잘 읽어보시고 모두 선택을 하시거나 원하시는 항목에만 선택도 가능하세요. 그럼 여기 중에 하나만 선택했는데 나중에 다른 기증 형태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네, 추가로 얼마든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나눔이 이룬가 서명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기증희망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내가 기증희망 등록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유마, 들었지? 나 기증희망 신청서 다 썼어. 등록 신청서를 다 기재했으면 그냥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되나요? 네, 맞아요.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평균 10일 이내에 등록이 완료됩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고 싶을 땐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아까 알려드렸던 400여 곳의 전국에 등록기관이 있잖아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검색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영상을 통해 확인하셨듯이 기증희망 등록은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처럼 등록기관으로 지정한 보건소, 병원, 생명나눔 NGO 단체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로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기증원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세 번째로 1544-0606으로 전화를 걸어 신청서를 자택으로 받아보신 후 우편, 팩스로 보내는 방법 등이 있어요. 기증희망 등록은 법적인 강제성이나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이유는 나의 기증 의사를 미리 밝혀두면 내가 뇌사에 빠지거나 죽음에 이르렀을 때 가족들이 내 의견을 존중해 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기증 시에 환자 의견을 모른 채 가족들이 기증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가족들이 잘하는 일인지 아닌지 고민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 기증 희망 등록을 하신 분은 꼭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기증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저랑 약속! 지금까지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기증 희망 등록 방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내용이 어렵진 않으셨나요? 그럼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셨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모두 맞춰주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기증 희망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잘 이해가 되셨나요? 기증 희망 등록을 꺼려 하시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기증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점을 꼽으시기 때문에 기증자 예우를 특별히 상세하게 소개해 드렸어요. 오늘 학습으로 기증자 예우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셨다면 기증 희망 등록에 동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기증 희망 등록을 신청하시면 제가 그려져 있는 예쁜 기증 희망 등록 카드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저 나눔이와 함께 생명나눔 공부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생명나눔은 누군가의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작이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생명의 릴레이 교육을 모두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